내 맘대로 상상해보는 윤리화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본 조선의 멸망사. 여자가 운하를 품으면 온여울에 서리가 내린다. 이런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 나온 종교는 이슬람교 말고는 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이제 불교에 좀 심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응보, 윤리 이런 거를 갖다가 많이 생각해 봅니다. 부처님께서 개인에만 업보와 인과응보가 있는 게 아니고 민족과 국가도 업보가 있고 공업이 있고 인과응보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관점에서 조선의 멸망사를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내 마음대로 상상한 겁니다.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밑밥을 좀 깔아야 되겠네요. 고려 무신정변 잘 아시죠? 1170년에 일어나고 의종 24년에 일어났습니다. 무신정변의 3인방이 누굽니까? 정중부, 이의방, 이고죠. 그래서 이 중에서 최고 고참은 정중부였고 최고 실세는 이의방이었죠. 그래서 세 명이 무신정변을 성공시키고 나서 해비에서 통치를 하다가 이의방이 이교를 죽이죠. 그 다음에 정중부 아들이 이의방을 죽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정중부, 이렇게 정중부가 완전히 장을 하죠. 정중부, 경대성, 이의민, 최충원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의방의 동생이 전주론과 도망을 칩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린, 리얼린자. 이린이라는 사람이 도망을 치는데 이 양반 6대 후손이 이성계입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고려를 갖다가 뒤엎고 조선을 세우죠.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찌 생각해 보면은 고려시대 때 무신정변을 일으켰던 이의방이 자기 꿈을 다 펼치지 못하고 정중부 아들한테 살해되었죠. 그 원한을 갖기 위해서 이성계로 환생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고려를 얻고 조선을 세운 게 아닌가,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상상입니다. 밑밥은 충분히 깔았고, 여러분 조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종대왕과 한글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해를 달지 못할 겁니다. 그 업적과 성과와 우리가 그 덕을 보는 거는. 그렇지만 그 나머지 조선 역사는 어떻습니까? 그냥 흑역사죠. 백성과 왕가의 양반을 이해한 나라고, 전 국민을 갖다가 40% 정도가 60% 정도인가 노비를 만들어서 부리고, 그냥 끝없는 공리공론과 내로남 부리고 백성들 짜라 죽이기 역사였죠. 그래서 조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선을 실질적으로 망하게 하는 고종이나 그 마누라 민비에 대해서는 더더욱 감정이 안 좋고 평가가 안 좋다. 그런데 뭐냐면은 우리 민비의 성씨가 영민씨입니다. 영민씨는 조선시대 때 왕비가 3명이 배출됐어요. 그래서 영민씨하고 조선왕실은 참 인연이 많습니다. 누군가 하면은 태종 이방원의 부인이 운경왕후고, 그 다음 숙종 때 인현왕후, 우리 연속곡에서 많이 봤죠. 장희빈하고 찢고 볶고 했던 인현왕후.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구 하면은 고종 부인인 민자형,
민자영, 민비죠. 그리고 또 뭐냐면은 핵심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사실 조선은 임진왜란 하고 정유재랑 끝나고 망했어야 될 나라죠. 그리고 그 전에 벌써 망했습니다. 멸망의 징조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면은 세조가 개유정난을 일으켜서 김종수, 항보인 등 신하들을 대거 죽이고, 그다음에 단정을 갖다가 쫓아내고 노사고를 만들었다가 영을 유배시켰다가 목졸래 살해한 그때부터 시작됐죠. 그때부터 그냥 막 자기 쿠데타 공신들에 대해서 말도 못하는 막 특혜를 베푸고 아무리 햄프를 벌어도 처벌하지도 않고, 그래서 조선 멸망의 시작은 세조 때부터 시작됐다. 그때부터 천륜과 인륜이 다 틀어졌고 뒤집어졌죠. 세조 때 수양대군을 부축해가지고 개유정난을 일으킨 실질적인 설계자가 배우 조정자는 누굽니까? 한명이죠. 근데 한명의 부인이 또 공교롭게도 여흥민 씨입니다. 여흥이라면 오시에 말하면 여주 말입니다. 경기도 여주. 그래서 이 여흥민 씨들은 이 조선 상급도 관계가 있고 실질적인 사업은 어떠신가? 태종 이방원이죠. 그리고 또 멸망은 누구십니까? 고종이죠. 이 밀접한 관리가 있더라. 이건 내외의 윤회하고 인간고의 관점에서 바라보느냐면은, 자,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태종 이방원의 부인이 원경아운데요, 영은민 씨인데, 영은민 씨 세력이 대단했어요. 아버지도 대학자였고, 또 남동생 4명이 있었는데, 그 첫째, 둘째 남동생은 또 무무를 겸비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태종 이방원이 1차의 2차의 왕자는 나라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을 때, 태종 이방원의 부인인 원경황후가 영민씨 친정 세력들을 동원해가지고 이방원이 1차, 2차 왕자의 난에 승리를 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합니다. 그런데 태종 이방원이 정권을 잡고 나서 외척의 발호를 갖다가 사전에 방지한다는 이유로 원경황후 동생 4명을 죽여버리죠. 아무 이유도 없이. 시비 걸어가지고. 그래서 그 합병으로 원경황후 친정 아버지도 합병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의 부인인 원경황후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말이야 우리 친정 세력 동원해가지고 1차, 2차 왕자 난 성공시키고 왕을 만들어줬더니만은 보호는 못할 망정 동생 4명을 죽이고 그에 또 합병을 하고 친정 아버지까지 죽고 완전히 친정을 갖다가 멸문지화를 만들어놨죠. 그래서 평생 그 한을 품고 태종 이방원을 원망하면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또 이야기했지만은 한 명의 부인이 수양대군을 부축해가지고 개유정난을 일으키죠. 실질적으로 이때 천륜과 인륜이 뒤집어지고 조선 멸망은 시작됐다 그랬죠. 또 우리 그 연속곡에서 TV 연속곡에서 많이 봤던 우리 숙종, 그 유명한 장희빈하고 인현항우, 이거 사건을 한번 보세요. 인현항우도 또 공교롭게 영의민 씨입니다. 영의민 씨였는데 그냥 숙종이 자기 그냥 정치질 한다고 아무 잘못도 없는 인현항우를 갖다가 쫓아내고 장희빈을 또 왕비로 올렸다가 또 아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뭐고 차영백이가 죽이고 다시 인현항우를 갖다가
5년 만에 복귀를 합니까? 복귀를 시킵니까? 그래, 복귀를 시켰지만은 이 인현항우도 그 폐비 시절에 어떤 심적, 물적, 육체적 어떤 그런 후유증으로 다시 왕비를 보게 됐지만은 병으로 1년 6개월 동안 지독한 고생을 하다가 죽습니다. 이 첫 번째 어떤 태종 이방원의 부인 용경강우도 남편에 대한 원한을 품고 죽었고, 또 숙종의 마누라 인현왕후도 또 원한을 품고 죽었죠. 그런데 조선 멸망의 최고 책임자는 누구냐 하면은 3인을 이야기하면은 대운궁 고종 민비고, 거기 다시 2인으로 줄이면은 고종하고 민비고, 거기 다시 1인으로 줄이면은 민비죠. 그런데 이상하게 대운궁 부인도 영의미 씨입니다. 영의미 씨가, 대운궁 부인이 영의미 씨인데 이 양반이 고종을 낳았죠. 또 대운궁의 며느리이자 고종의 부인인 민비, 민자영, 이것도 영의미 씨죠.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불교적 관점에서 내 마음대로 상상한 겁니다. 유튜브 일개 유튜브 무시간 유튜브 구독자 100명이 조금 넘는 무시간 유튜브가 지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그런 소리 하느냐 그러고 그럴 리가 없다 그러고 시비 걸거나 바로 잡으려 그러고 이러면 안 돼요. 전설로 내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거야. 내 맘대로 이야기하는 거냐. 그냥 내 맘대로 알아들어야 되지. 그걸 갖다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시비 걸고 바로 잡으려고 그러고 이러면 안 돼요. 농담은 농담을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미씨 이씨 왕강의 원한을 품고 죽어갔던 원인씨 누굽니까? 온경 태종 이방원의 부인 온경왕후의 죄 없는 동생 4명, 또 친정아버지, 또 온경항우, 벌써 6명이죠. 또 누굽니까? 6명에다가 또 숙종의 마누라 인현왕후 7명. 이 양반들이 원한이 남아있다가 이 양반들이 영미씨로 태어나서 고종을 낳고 그 무능한 고종을 낳고 또 민비로 태어나서 환생을 해서 민자영으로 환생을 해서 조선을 망친 게 아닌가, 조선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구독자 100명 조금 넘는 아주 무식한 유튜브의 지 마음대로 상상입니다. 또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 신립 장군 알죠? 신립 장군이 문경세제에서 막으면은 한 명이 1000명을 막을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왜 탄검대에서 전투를 했는가? 일본 왜군들은 조총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기병전을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비가 와서 탄검대 앞 벌판이 푹푹 빠져서 말도 푹푹 빠지겠죠. 기병전을 하면 안 됐죠. 기병전은 쏟던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여진직 상대로는 백전백승하던 신립 장군이 조총의 존재도 알고 또 기병전에 능수능란한 사람인데 왜 문경세제에서 전투를 안 하고 부하들의 총원을 다 무시하고 굳이 탄검대에 가서 기병전을 해서 몰살을 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전설이 전해 내려오죠. TV에서도 여러 번 했어요. 나는 뭐 TV에서 여러 번 하기 전에 이 전설을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한번 더 살려줄게요. 신립 장군이 이제 그 새신랑이 시절에 사냥을 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하여튼 그 템에다가 그 산속에 있는 집에서 그 하룻밤을 갖다가 자게 됐어요. 근데 거기는 처녀 혼자만 살아. 아버지는 뭐 죽은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이 다음날 아침에 돼서 신립이 가려고 하니까 이 처녀가 자기도 데려가 달래. 신립이 안 된다. 나는 벌써 결혼했다. 안 된다. 이러니까 첩이라도 좋으니까 데려가 달래. 그때 이제 신립은 젊었으니까 조금 좀 깨끗하게 해야 됐다거나 좀 유도리가 없다 그래야 되나. 뭐 하여튼 좀 꼬장꼬장했겠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렇게 하고 갔는데 여자가 자기를 또 부르는 거야. 부르니까 불러서 신립이 뒤로 돌아보니까 이 여자가 오두막집에 위에 올라가서 불을 질러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여자가 타 죽었어요. 그 뒤에 이제 신립은 북방으로 배치받아가지고 여진족 상대로 이제 백전백승했죠. 근데 그때마다 그때 죽은 처녀 귀신이 나타나서 아주 그 여진족을 박살낼 수 있는 신비한 계책들을 일러주는 거야. 그 계책들을 했더니만은 백전백승을 했어.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신립이 처음에는 문경세제로 가서 거기서 막으려고 그랬는데 또 이 처녀 귀신이 나타나서 여기가 아니다. 탄검대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신립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여기 문경세제가 맞고 밑에 부하들도 다 문경세제를 주장하는데 이 처녀가 옛날에 내가 북방에 있을 때 여진족하고 싸울 때 나타나서 일러준 계책대로 했을 때 백전백승했기 때문에 또 안 믿을 수도 없어. 그래서 이 처녀 말대로 자기의 생각도 적고 또 부하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탄검대로 가서 전투를 하다가 몰살을 했죠. 몰살을 당하고 이제 마지막에 거기 탄검대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죠. 강으로 뛰어내려가지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이제 자살하기 직전에 그 부하들한테, 몇 명 남은 부하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미안하게 됐다. 내가 자네들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문경세제에서 전투를 안 하고 탄검대에서 전투를 한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는 미안하다 그러고는 강으로 뛰어나서 자살을 하죠. 자기를 하죠. 이제 그 처녀가 원한이 돼가지고 자기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그에 대해서 복수를 했다. 이런 그 전설이 내려옵니다. 이거는 이제 TV에서 나오기 전에 오래전부터 전래되어 온 이야기입니다. 여자는 사랑에 무섭죠. 원한에 무섭고. 그래서 여자가 하나 품으면 온졸에도 썰이가 내린다. 이 말이 그냥 놓은 말이 아닐 것 같더라. 그래서 살면서 살아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남들한테 조금의 피해는 줄 수도 있고 또 조금의 덕도 얻을 수는 있겠지만은 큰 원한을 져서는 안 된다. 큰 원한을 졌다면은 사과하고 보상해야 된다. 그건 자연의 이치죠. 천리죠. 그렇게 하는 것은 나를 물리고 상대방을 물리고 내 후손을 위한 계책이더라.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마음대로 구독자 100명이 조금 넘는 무식한 유튜버가 내 마음대로 상상을 한 겁니다. 불교의 인가와 윤회의 인간보 윤회의 관점에서 상상해본, 내 마음대로 상상해본 조선 멸망사더라.
이거에 대해서 뭐 바로 잡으려고 하거나 뭐 시비 걸거나 무슨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냥 농담은 농담으로 봐야 되고 전설은 전설을 받아들여야 되지 뭐 그걸 심각하게 그러면 안 돼요.